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제 폭락 장세를 이기고 다시 600원 라인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영상 하나 올려드렸는데, 자, 뭐 여기에서 기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니까 600원 라인을 다시 왔다고 해도 여전히 바닥에 있는 건 사실이죠. 자, 리플 코인 도대체 왜 이렇게 얘는 바닥 구간을 좋아하는 걸까? 바닥에만 계속 끼고 있으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지친다. 이제는 힘이 빠졌다. 이제는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근데 매도하기에는 좀 아쉽죠. 왜? 리플 코인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죠. 자,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 모멘텀 이야기만 들어도 이제는 뭐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CBDC의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제 이용 안 하죠.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화폐로 가겠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 또한 이 부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IPO, 뭐 ETF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자, 리플 코인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근데 떨어지고 있는 이유, 더군다나 어제 날짜로 하락했던 전반적인 모든 코인을 폭락 장세로 만들었던 건 뭡니까? 바로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 자, 마운트 곡스 이게 일본에 있는 물량 자체가 해킹을 당했다가 그 물량이 채권으로 상환되고 그 물량이 이제는 매도로 나온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 다 매도로 나왔다라는 게 아닙니다. 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부분들 때문에 어제 정말 시장에서 엄청난 폭락을 보여줬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리플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SEC죠.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계속 리플과 해당되는 법적 공방을 3년 내내 펼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가 이 610원이 3년, 그러니까 2023년 3월 이후에 가장 최저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1년 동안 그냥 다시 바닥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지만 저처럼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맞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리플 이렇게나 하방 압박 그리고 이렇게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 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방 압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우리 매도 또한 서슴없이 해야 됩니다. 매도를 전량 다 매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한 비중 관리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매수도 나누어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도 나누어서 매도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매도를 못해서 그냥 높은 단가에 매수했다가 그냥 쭉 들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떨어지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비중을 나누어서 현금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방 압박 가져왔을 때 현금으로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되겠죠? 어떤 매수?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 리플 코인을 들고 있는 고래들이 블록딜을 최근에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부분도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자,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이 블록딜 그리고 마운트 곡스 물량 그리고 SEC 이 부분을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리플 코인의 모멘텀을 어떻게 우리는 매매 대응 전략으로 세워야 될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그리고 비중 관리 이런 하나하나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 모든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 가용 금액도 틀리고 매입 단가도 틀리시거든요. 이 부분 또한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 주소도 무료거든요. 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라는 건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데 문자를 보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시겠죠. 더군다나 문자만 보면 대응 못하겠다. 그 부분 때문에 카톡방도 같이 주소 넣어드릴 거니까 리플코인 지금 610원입니다. 많이 올라간 단가도 아니고 여전히 말씀 많이 하신 것처럼 바닥이다. 바닥에 다시 왔으니 그러면 바닥에서 무엇을 합니까? 반등 구간 가져올 부분이 너무나 크겠죠. 근데 내 매입 단가 너무나 높고 비중이 너무나 많이 실려 있으니까 못 건들겠다.
일하신 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확실한 우리들 수익 구조를 더욱더 틀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절대로 후회하는 매매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어제 뭐 새벽에도 엄청나게 반등 구간을 갖고 오고 600원을 다시 돌파했다 말을 했는데 떨어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마운트 곡스의 채권 상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상 자산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진짜 폭락이었습니다. 엄청나죠? 비트코인이 5% 이상 빠졌으니 뭐 메이저 코인도 할 것 없이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갖고 오는 결과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 제가 이거 이전부터 설명 한번 해드렸었는데 어떠한 부분인지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이 대거로 풀릴 것인가, 대거로 매도가 나올 것인가, 이게 바로 마운트 곡스의 뉴스 내용이었거든요. 이거는 매년 나왔고 지난달에도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근데 투자업계는 마운트 곡스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잡아야 된다. 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정리했거든요.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뉴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콜드 월렛에서 비트코인 14만 1686개가 신규 지갑으로 이체가 되었다. 상한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이게 얼마입니까? 총 13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자, 13조가 매도로 나온다? 당연히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말 그대로 이 마운트 곡스는 비트코인에 보유한 물량을 상한 채권으로 바꿔서 비트코인으로 넘겨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단가가 얼마입니까? 8천만 원, 뭐 9천만 원 왔다 갔다 했던 단가였죠. 근데 이 단가가 모두 다 한꺼번에 시장에서 풀려서 매도가 나온다? 그렇다는 건 당연히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올 만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다 매도로 나올 것인가? 지금은 시장의 판도가 좀 틀려졌습니다. 왜 틀려졌냐? 비트코인 ETF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ETF라는 건 뭐라고 설명해 드렸습니까? ETF는 펀드예요. 펀드이기 때문에 이 펀드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 펀드는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게 바로 ETF, 펀드라는 건데 ETF에 기관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되었는데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이 기관들 또한 그러면 손실이 그대로 전해지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운트 곡스의 물량, 네, 많은 물량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기관들의 자금 물량도 엄청나게 많이 유입돼 있어요. 아직도 유입이 안 된 기관들도 엄청 많거든요.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자, 제가 뉴스 내용을 좀 정리했는데 올해 1분기에 공개된 미국 내 기관 투자자의 리스트를 보면 블랙록이 410개의 기관에 투자를 했고 피델리티는 228개 기관이 투자했고 아크인베스트와 비트와이즈는 70개와 90여 개 이렇게 기관 투자들은 계속 비트코인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까지도 연기금 우리나라로 치도 연기금은 엄청난 자금을 자랑하고 있죠. 천문학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연기금이 아직 투자를 안 했다라는 거. 기관의 수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을 말합니까? 마운트 곡스의 물량에 대해서 이 기관들의 자금이 아직도 유입이 안 되었다는 건 이 마운트 곡스의 물량이 풀리면서 하방 압박을 가져온다면 이 연기금과 기관들 얘네들 또한 계속적으로 매진 라인을 구축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현물 ETF 출시가 아직 안 된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 지역의 기관 자금뿐만 아니라 홍콩 쪽의 자금 또한 아직 ETF가 출시가 된 다음에 이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더군다나 마운트 곡스 물량 이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얘네가 한꺼번에 매도가 나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뭐 한 1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매도를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단가 쭉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냐? 자,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습니다. 매도자의 물량에서 1억을 던졌어요. 그 매수자 물량이 쭉쭉쭉쭉 다 충족이 된다면 단가는 쭉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왜 내려갈 수밖에 없냐? 이 단가에서 다 소진하고 이 단가에 다 소진하고 그렇다면 이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 1억이 그냥 평준화된 평균 단가에서 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매도가 된다. 이것을 원할까요? 원치 않는다는 거. 생각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비트코인 ETF 물량 또한 비트코인의 물량 또한 기관들이 이렇게나 많이 갖고 있고 아직까지도 기관이 안 들어온 데가 많다. 물론 이 마운트 곡스에 관련해서 얘네가 단가를 밑으로 내려주면 얘네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이 마운트 곡스의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을지 그 부분 ETF로 기관들의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변동성은 무조건 나오겠지만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하면서 단가를 맞출 거라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운트 곡스의 물량이 분명 큰 거는 맞습니다. 매도가 나온다는 건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그 부분으로 아예 밑으로 꼬라박을 거니까 다 매도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전체 코인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게 또 바이든 리스크도 있습니다. 자, 바이든 리스크 이건 무엇을 말하냐? 자, 트럼프와 바이든이 이번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 나옵니다. 근데 바이든의 후보 교체설이 나오고 있어요. 후보를 교체한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코인 시장의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좋을 일이 아닙니다. 왜? 트럼프가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든보다도 훨씬 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바이든이 교체한다면 트럼프 캠프 쪽에서도 다시 한번 계획을 수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리스크를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인 시장 우리 리플도 마찬가지로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바로 반등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6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여전히 올라갈 자리 많이 남아 있습니다. 리플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제가 이전에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기술적 분석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게 주봉상 모습이거든요. 어떠세요?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갔던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시점은 다시 반등권을 갖고 있는 모습이지만 저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에서 어떤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비중을 어떻게 늘리느냐, 그냥 올라간다고 매수하느냐, 떨어진다고 매도하느냐, 그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의 비중 관리를 통해서 확실한 매매 단가, 비중 관리를 통해 매입 단가를 조절하면서 움직였다면 지금도 충분한 수익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 오고 고점에만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손실 구간이겠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여러 번 찍어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부분 모두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영상만 보시면 한 번 보고 나면 그냥 또 지나쳐 버리실 겁니다. 근데 문자를 받아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고 문자대로 그대로 대응할 수 있겠죠. 또한 문자 받아보시면 잘 모르겠다. 제가 카톡방 주소까지도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었죠. 자, SEC 관련해서도 말씀 한번 드릴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은 SEC가 제안을 했는데 거부했다.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에 리플은 SEC 제안을 거부했다라는 거. 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자, 우리 투자자들은 리플만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SEC랑 빨리 합의점 찾아라. SEC랑 악재가 끝나면 리플은 날아갈 거니까 그 부분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리플이 거부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정말 말도 안 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법적 분쟁의 배경을 보게 되면 SEC가 처음에 20억 달러 엄청난 자금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1억 200만 달러로 줄였습니다. 이 줄인 부분을 제안했는데 리플은 이를 거절했다? 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를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리플의 모습이다 라고 판단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말이냐면 리플은 전체 코인 시장을 대변해서 SEC와 싸우고 있다. 근데 SEC가 이렇게 합의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제안을 잡았다 라고 한다면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코인들도 지금 증권성 여부로 두고 싸우고 있는데 모두가 다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리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더욱더 큰 피해를 입고 있죠. 우리는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나 움직인다면 우리한테는 득이 될 게 없습니다. 다만 이게 확실하게 승리로 가져온다, 그럼 더없이 좋죠. 근데 그 부분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제안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는 충분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리플 하면 블록딜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블록딜이 언제 일어났냐? 좀 더 크게 보시면 블록딜이 나타난 날짜는 이날입니다. 이 날짜 그리고 이 박스권 99에서 계속적으로 블록딜이 일어났었거든요. 얼마입니까? 700원 전후에서 블록딜이 나타났다. 자, 말씀드렸던 이 블록딜이란 건 뭡니까? 블록딜은 말 그대로 딜을 했다는 겁니다. 매도자가 있어요. 매도자는 리플이겠죠. 매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딜을 하는 게 바로 블록 딜입니다. 대량으로 매매를 할 때 블록 딜을 하는데 대량으로 매매하니까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리플은 아예 매수자를 찾은 다음에 매도해서 넘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변동성이 사라진 리플이라고 합니다. 미스테리한 1억 5천만 개의 리플이 이동됐다. 1억 5천만 개의 리플 바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당시 6월 7일이었거든요. 단가는 7,8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자, 7,800만 달러가 리플이 이동되었다. 그리고 1억 5천만 개를 뒤로 하고 또 2억 5천만 개가 또 한 번의 이체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또 6월 21일이었습니다. 이때 단가 0.50달러를 하회하고 있었다. 말 그대로 지금 700원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에서 이렇게 블록딜이 나타났다. 블록딜은 뭐라고 했습니까? 매수자가 매도자를 찾은 다음에 딜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블록딜을 했다. 그렇다는 건 이 매도자는 엄청난 자금을 들였을 건데 이게 개인일까요? 개인일 수가 없죠. 고래일 확률이 매우 높죠. 고래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뭐 마운트 곡수도 그렇고 바이든 리스크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블록딜을 했는데 엄청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떨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추가 매수를 하죠. 신규 매수를 하죠. 이 부분을 통해서 단가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래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고래들의 단가가 이 단가, 매입 단가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단가는 더욱더 낮죠. 다만 지금 블록딜을 했던 단가보다 훨씬 더 낮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여야 되겠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리플 코인 지금 적절한 수준의 매입 단가를 가져가고 있다. 우리 또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시장에서는 더욱더 큰 상승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매매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도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또한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매도 시점도 고려해서 매도해야 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리플코인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영상에서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숫자 1번 문자 한 통과 함께 확실한 수익 구조를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매도 매수 진행하였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